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 대책이 공개가 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요.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재건축 이 초과 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 재개발 이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복합 사업도 새롭게 도입하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년 원가 또 역세권 첫집 50만 가구도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어떤 식으로 주택이 공급될지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찬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간 통해서 향후 수혜받을 수 있는 지역들 집중적으로 공략 또 분석 도움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또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불리고 있는 신분당선과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에게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분당선은 지난 5월 신사역까지 연장 개통이 완료되면서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지금 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는 용산과도 앞으로는 또 개통을 위해서 착공이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지역들 저희가 꼽아왔습니다. 이렇게 네 지역들을 지금 일단은 가지고 왔는데요. 용산구, 그리고 강남 논현동, 역삼동, 또 서초구 양재동, 판교 신도시 이 네 지역 중에서 두 지역에 대한 정보를 좀 전해드리면서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수혜 누릴 수 있는지 꼼꼼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괜찮습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신분당선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혜 누려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들의 매력도도 함께 또 꼼꼼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에 대한 소개는 이분과 함께 또 전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많이 좋습니다. 네.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 네,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급 정책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부분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부분들, 결과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기승전결해서 마지막 결과적인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풀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가장 압도적인 얘기가 많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진행했을 때는 물론 뭐 공급적인 그런 추가적인 공급 또는 많은 양의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시그널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재개발과 재건축을 진행할 때 단기적으로 오는 그런 단기적인 시세 상승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 없는 부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뭐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냉각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지금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과 많이 좀 괴리감이 좀 큰 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렇게 뭐 많이 금액대가 떨어진 곳이 있는 곳이 사실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서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에 입지 좋은 곳들은 사실 그렇게 가격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거래량 부분들이 아직은 나오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반 진행이 된다면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 하반기 정도쯤에는 서서히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래량적인 부분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전세적인 부분에서 발생한다면 매매가에도 충분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매매가가 이동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움직이는 것들보다 전세가 부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시장적인 분위기 이외에 우리가 항상 이제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시장도 지금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지금 뭐 1년, 2년 이런 시기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크게 발전할 지역, 5년, 10년 후에 정말 우리가 몰라보게 바뀔 수 있는 지역과 또 대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 확충이 될 수 있는 지역들, 그런 곳들을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기에 오늘은 제가 신분당선의 얘기를 지난주에 GTX에 이어서 오늘 신분당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 용산의 미래 용산이 상당히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뭐 한남 뉴타운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 무엇보다도 뭐 국내 뭐 드론 택시라든지 뭐 UAM 등등 이런 부분들이 가장 서울의 중심부 안에서 거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용산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교통편들이 다양하게 들어서는 곳이 바로 용산이기도 하고요. 그 이름에 또 걸맞게 국제업무도시가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산과 연결되는 그런 지하철 노선들이라든지 새롭게 또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노선들이 과연 어디가 있을지, 그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 여러 가지 지금 노선들도 있습니다. 지금 용산을 거쳐 지나가는 곳이 뭐 경의중앙선 라인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용산은요. 그렇죠. 뭐 일반 6호선 라인들도 좀 일부 지역들은 지나가기도 하고요. 4호선 라인들도 일부 지나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이 신분당선이 상당히 크게 저는 작용을 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분당선, 특히나 이 용산의 미래도시가 완성이 됐을 때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그 거점들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곳이 어디인가를 우리는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알아두셔야만 하고요.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노선입니다. 신분당선이고 지금 현재 지금 5월 28일 날 1단계 구간이 이제 개통이 돼서 강남에서부터 이제 신사까지 연결이 됐지만 그 전에 이제 그 신분당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강남역에서부터 양재를 거쳐 판교 그리고 광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신분당선이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게 받기도 했고요. 그 주변 지역들로 교통이 열악했었던 그런 지역들은 대표적으로 가격대들이 많이 상승해왔던 그런 노선이 바로 이 신분당선입니다. 대체적으로 이유는 이제 분당이라든지 또는 분당이나 판교 그리고 이런 강남의 대형 업무타운 그리고 양재 이렇게 업무타운들을 두루두루 끼고 있는 지역들의 인기 주거 지역과 대형 업무 지구를 이제 한 번에 관통하면서 또 빠르게 진행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고요. 교통이 열악한 지역들의 판교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 향상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삶의 질도 상당히 많이 바뀌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고 그에 걸맞춰서 그 주변에 아파트 가격대들 또는 주택 가격대들이 상당히 크게 상승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당선이 이제 앞으로 연장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아셔야 될 텐데, 자, 지금 현재는 1단계 구간이 완성이 돼서 지금 이제 강남역에서부터 지금 현재 이제 강남역이 과거에서 있었지만 강남역에서부터 이제 신사까지 1단계 구간이 완성이 됐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5에서 6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신사까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2단계 추가 연장선에 대한 얘기는 신분당선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어디까지가 진행이 되느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용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산까지 2차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이 용산까지로 바로 강남과 다이렉트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신분당선 하나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2단계가 이제 완성되는 곳이 2027년도 정도를 개통을 목표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앞으로 이제 한 5년 정도 후면은 신분당선도 용산까지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용산까지 강남에서 10분대로 이 노선 하나로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미군 기지가 이제 이전 완료되는 시점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자, 이 그 연장선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의미와 그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부분이 뭐냐면 그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과 강남의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직통으로 연결할 수 있는 노선이 유일한 이 신분당선이 최초일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 업무타운이 2개가 아니라 판교까지 이어진다면 총 3개의 대형 업무타운을 하나의 노선으로 빠르게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기도 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물론 광교에서부터 뭐 분당이라든지 또는 판교 그리고 뭐 강남의 일부 지역 자 그리고 용산 라인들까지 전체적으로 큰 수혜를 받아볼 것이라 예상은 하지만 실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제 저는 용산과 강남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라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적으로 강남과 직접적인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에는 뭐 다양한 뭐 버스라든지 이런 자가를 이용해서만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지하철 노선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다. 특히나 용산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겠고요.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 라인들이 완성이 된다면 강남에서 용산까지 이어질 수 있는 노선 하나가 바로 신분당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남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유기적인 부분, 관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용산 연장이 되기 전에 이제 저평가 지역들을 조금은 선별을 하셔가지고 이런 곳에 선점을 좀 필히 해두시길 바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래서 이 지역들 어떤 지역들이 또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총 4가지 지역들을 한번 제가 선별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용산을 제가 1차적으로 제가 들 수가 있겠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서울 주요 3도심의 중심 거점 중에 하나이고요.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의 초대형 개발들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제1회 서울 안에서 명품 국제도시가 탄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용산 신분당선이 개통이 된다면 용산 또한 마찬가지로 바로 경부 라인들과 함께 가장 큰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논현동과 그리고 역삼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자, 이 이유는 바로 2호선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그런 2호선과 9호선 이 교통 노선들을 환승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분당선과 함께 논현동과 역삼동을 제가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도 가장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상업시설들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한 또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고 테헤란로 중심 라인들로 해서 여러 가지의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논현동과 역삼동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양재동입니다. 양재동은 제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서초구 내에서 유일하게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트리플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신분당선과 3호선 라인들을 이용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GTX 신호선과 신분당선, 3호선 이렇게 3개를 가지고 있는 서초구의 유일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서초구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판교가 될 수 있겠죠. 제2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최정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신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판교 하면은 상당히 크고 업무지도 많고 유동인구도 많고 양질 직장이 많은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다이기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살기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독보적인 업무타운 그리고 판교 1, 2, 3 테크노밸리까지도 추가적으로 확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충분한 교통망도 계속해서 들어올 예정입니다. 트램이다, 그리고 신분당선의 연장선이다, 뭐 GTX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네 군데 4개의 지역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신분당선의 그런 역할들 그리고 파급 효과를 충분히 좀 기대해 보시면서 이런 지역들 미리 선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4군데 지역들 중에서 첫 번째 지역은 역삼동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예,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는 거. 최적의 지역이죠. 이 지역들은 일단 일자리면 일자리 그리고 교통이면 교통 거기에다가 주변에 먹거리 즐길거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해서 젊은 층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는 테헤란로의 풍부한 인적 자원의 수요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자, 그래서 역삼역의 가장 초역세권 자리 3분권 이내로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에 대한 수혜 그리고 삼성동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들이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죠. 이런 개발되는 것들로 인해서 양쪽 좌우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은 여러 가지 개발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분당선에 대한 혜택 하나만 보더라도 역삼동은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는데 미래적인 가치가 상당히 밝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남구 안에서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들 자체는 물론 강남구가 상당히 많은 유동인구와 일자리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거의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적에 대한 또는 맨파워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기도 하죠. 탄탄한 일자리 수요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무엇보다도 입지적인 장점과 여러 가지 개발 호재 그리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안정적인 임차 수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 2인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는 줄어든다라고 하는데 1, 2인 가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추세 또는 주거 트렌드에 맞춰서 1, 2인 가구들이 가장 선호할 만한 그런 원스톱 라이프가 되는 곳들을 우선 선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곳 중에서도 가장 큰 개발들을 양쪽에서 물고 있는 그런 역삼동을 제가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시가 상승률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날이 토지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집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자재값들도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비싸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테헤란로 중심축 라인으로 좌측으로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통해서 서초구와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혜택들 그리고 공간 통합되는 부분들 그리고 우측으로는 잠실 운동장과 삼성동 라인들 GB센터가 건립되는 요 삼성동 라인들부터 해서 초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곳들을 생각해 보셨을 때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역삼동이 바로 가장 큰 양쪽의 개발을 양쪽 둘 다 물고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앞으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교통적인 측면에서 역삼동이 왜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느냐? 역삼동이라고 하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말 서울 내에서 도시철도 안에서 가장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9호선 있죠. 아래쪽으로는 2호선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 신분당선, 우측으로 분당선 라인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교통이 요지예요. 강남 안에서도 이렇게 4개의 노선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적인 측면 그리고 테헤란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이 바로 좌측에 있고 우측편 라인으로 국제기로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죠. 완성되는 단계, 사실 어떻게 본다면 2026년도 정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완성되는 단계쯤 됐을 때는 사실 이 삼성동 주변의 잠삼대청, 압구정 라인들을 포함해서 이 5개, 6개 지역들의 가격대들이 상당히 커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삼동 그 파급 효과, 낙수 효과를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역삼동은 사실 이 테헤란로 중심부 라인들의 상업시설들 라인들을 좀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쪽 라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오피스텔들이 많죠. 그래서 3분권 이내 같은 경우에 준주거지 아니면 이런 상업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상업지들이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삼역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3분권 이내 그리고 1.5룸 라인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면적 같은 경우에는 한 7평에서 8평 정도 사이를 추천드려 볼까 합니다. 자, 시세 같은 경우에는 4억 6천에서부터 4억 6천5백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3억대 후반. 그래서 전세 안고 일단 투자해 놓으신다면 6천 정도에서 6,500 정도 금액이면은 그냥 전세 안고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증금 3천만 원에 120에서 130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오피스텔. 그래서 유동적인 부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한 1억 7천에서 많게는 한 2억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보증금 3천에 120, 30 정도의 월세 수익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 지역, 네 번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역 바로 양재동입니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선호도가 상당히 좋아요. 제가 양재동을 많이 가고요. 사실 역삼동이나 양재동, 뭐 논현동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양재동은 의외로 도심 안에서 조금 힐링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인프라들 중에서
네, 이런 숲세권 길이라든지 또는 양재천변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또는 여가 활동들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이 또는 다양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거 저도 상당히 동감합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임차 수요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R&D 그리고 일동제약 사거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직장군들이 지금 현재 펼쳐져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계속해서 플랫폼시티 개발처럼 주변으로 계속해서 확장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성 여러 가지 직장군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서 유일한 GTX와 그리고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부분에서 미래 가치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 중 하나입니다. 자, 양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 부분에서는 사실 더할나위 여기를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전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재동은 한번 가셔서 임장 활동을 해보시길 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인 이유는 이 천변 라인들을 따라서 물론 양재천이 위로 올라가서 탄천과 만나고요. 탄천이 같이 이제 한강권 라인들과 만나기 때문에 이 양재천 라인들이 탄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그리고 또는 운동이라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 안에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카페 거리가 또 상당히 유명하기도 해요. 맛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카페 거리 라인들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 특히나 젊은 층들이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룸이나 또는 1.5룸, 원룸들 이런 것들을 투자하실 때는 카페 거리 쪽 라인들로 저는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주변에 숲세권이라든지 또는 신분당선 라인들 그리고 3호선 라인들 GTX 신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양재까지 한 정거장으로 도달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완성이 된다면 양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초구에서 트리플 역세권이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강남역 상권이라든지 또는 주변의 남부터미널 또는 여러 가지의 길, 카페 거리라든지 또는 주변에 도곡동 대치동 학원가 그리고 개포동 재건축 이슈 이렇게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서 임대가 상승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또는 삶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지역들 유독 여기가 또 평지예요. 네, 강남은 또 구릉지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서초구 내에서도 유독 또 평지에 가까운 곳이 바로 양재동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재동 직주 근접이 상당히 뛰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R&D 연구단지들이 주변에 많이 밀집해 있기도 하고요. 좌측편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테헤란로, 보은사로 라인들의 여러 가지 산업벨트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테헤란로라든지 9호선 라인의 보은사로 라인에 비해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 그만큼 임대가도 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는 많은 임차인들이 즐겨 찾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부사 부지의 개발도 서초구 안에서 대규모의 일자리 타운이 구성되는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양재동은 이 삼성동에서 개발이 진행이 완성이 됐을 때 삼성역에서 이 양재역까지 한 정거장으로 올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양재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변 양재동 카페 거리 쪽 라인으로 많은 젊은 층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상당히 선호한다. 그리고 주변에 간선도로망과 그리고 주변에 고속도로망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죠. 그래서 지방으로 이동성이 상당히 용이한 그런 장점들을 좀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은 도보 약 한 카페 거리 쪽 라인들이 약 양재역에서 한 7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쪽 라인들은 원룸이나 또는 원룸형 테라스 또는 1.5룸들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한 원룸형 테라스형입니다. 원룸 플러스 테라스형. 대략 한 내부 면적은 한 6평 정도 되는 거. 자,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에는 원룸의 테라스형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3억 2, 3천, 전세 안고 투자했을 때 4천만 원 정도. 월세 시에는 2천만 원에 100 정도 가능하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1억대 중반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에 대한 정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대형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변의 상권들도 더욱더 발달이 되면서 유동인구까지 풍부해지는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미리미리 선점 투자 계획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께서도 전략 세우실 때 또 막히는 부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은 아래에 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팁 하나를 저희가 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진 이사가 전해드리는 시크릿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 깡통 전세다 상당히 전세에 대한 그런 좀 우려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 또 특히나 또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계약갱신 청권이 만료가 되셔서 전세를 좀 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서 제가 또 좋은 정보를 한번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강남이라든지 송파 접근성이 좋으면서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깡통 전세에 대한 그런 걱정이 없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60%에 다다른 곳이 있습니다. 네, 신축인 상태이기도 하고요. 신혼 부부라든지 1, 2인 가구들의 필수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저희가 일요일 날 오후 1시에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짧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필수 정보와 함께 이 세미나에서 같이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래 나온 전화번호 있죠? 02-2638-3994번으로 예약을 필수로 해주시면 될 거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빠른 전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도 좋습니다.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역시나 문자 남겨주시며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순서부터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높은 두 지역으로 떠나볼 거고요. 첫 번째로 갈 곳은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창동 역세권 중심으로 개발 지역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개발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곳에서는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마포로 저희 떠나볼게요. 망원동에서도 다세대 주택 정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동은 2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 잘 체크하셔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 창동부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3룸의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고요. 위치 보니까 1호선이랑 4호선 함께 이용하실 수가 있네요. 창동역에서 도보로 5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소액으로 충분히 접근이 또 가능하니까 전략 꼼꼼히 잘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지역에 대한 정보 이분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준영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준영 소장입니다. 오늘 도봉구 창동 살펴볼 텐데요.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룸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2030 플랜 7강역 중심지 중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 창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편리한 생활 인프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 창동을 중심으로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한 인구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창동 같은 경우에는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GTX C노선과 KTX가 이제 추가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창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 많이 지금 질비해 있기 때문에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도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꼭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동 주변으로 계속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후 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그로 인해서 개발에 있어서도 탄력을 좀 받아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께서도 이 타이밍에 선점 투자하셔서 좋은 시세 차익까지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분위기, 입지적인 여건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형성돼 있을까요? 네, 지금 도봉구 창동은 1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노원역에는 7호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요. 서울 도심부 어디로도 편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접근성을 가진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GTX C노선이 이제 개발 들어옵니다. 창동역에. 그리고 KTX까지 이제 들어오시기 때문에 강남까지 이제 15분 이내로 이제 도달하실 수 있는 위치에 위치할 것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창동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으로 이제 학군들이 이제 질비하게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노원역 이제 주변으로는 이제 학원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요. 학군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역 근처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할인마트라든지 영화관, 백화점 인프라 등을 이제 손쉽게 누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로 이제 상업이라든지 첨단 업무 시설의 중심지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제 노원역, 창동역 중간으로 여기로 이제 대부분의 사업들이 밀집돼서 들어올 예정인데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된 그 공급 계획을 보면요. 저희가 이제 3가지를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도심, 부도심, 그리고 노후된 역세권입니다. 근데 그거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창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25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창동역, 노원역 주변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신속히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압박들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가격 상승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후된 주택들이 고층의 신축의 아파트로 이제 새롭게 들어섰을 때는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택 공급에서도 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울의 역세권, 노후화된 역세권 지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창동 지역 꼭 주의 깊게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도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밀고 있는 사업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후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창동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수혜를 더 크게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입지 먼저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호재를 누려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개발들에 대한 소식들도 꼼꼼히 한번 체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도봉구 개발 호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업들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레나
사업인데요. 2만 석 규모의 연간 90회 이상 공연을 예정하고 있는 이제 문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의 유입이 조금 이제 막혀 있었던 것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이제 가수들의 우리나라 공연들도 전석 매진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슈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K-팝뿐만이 아니고 이제 해외 가수들의 공연들까지도 이곳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CGV나 메가박스 같은 대형 규모의 이제 영화관들이 11개 정도가 이곳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화 사업뿐만 아니고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문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창동 차량기지 그리고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가 이전을 검토하면서 이 부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바이오 메디컬 복합단지라든지 의료 R&D 센터 같은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들어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병원, 대학병원 등 병원들이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동안 창동에 없었던 인프라들이 새롭게 구축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창원 문화시설 산업단지 그리고 업무시설 그리고 대형 유통시설까지도 이곳으로 밀집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제2의 코엑스 규모의 비즈니스 베이스를 조성하겠다는 이제 서울시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창동역에 GTX 신호선과 KTX 연장이 추진 중입니다. 신호선 같은 경우에는 창동을 지나서 강남의 삼성과 양재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업무 시설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고 일자리도 많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양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의아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강남의 역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하필 양재일까 싶으셨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좀 서울시의 시그널이라고 보실 수 있는 게 양재로 우리가 유동인구 많이 만들 거야, 일자리 많이 만들 거야, 거주 수요 많이 만들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창동을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북부 지역에 지금 1호선 그리고 4호선의 교차 더블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TX 신호선을 추가로 신설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에 대한 이제 유동인구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여기에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거주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정부의 시그널이고요. 그만큼 이제 교통편의 확충은 좀 이제 그 지역의 개발 호재 중에 좀 가장 메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GTX 신호선이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그뿐 아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간선도로 동부 간선도로가 지하화되면서 그 위쪽으로는 수변공원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 기본 계획에 보면은 수변 계획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창동 같은 경우에도 수변 공원이 생기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강남의 삼성동까지 이어지는 도로기 때문에 교통량도 분명 원활해지겠지만 아까 보셨던 GTX 신호선과 연계된다라고 한다면은 강남까지의 이동이 도로를 이용하건 아니면은 지하철, GTX를 이용하건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점 감안하셔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중요하게 보실 게 광역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경기 북부하고요. 서울 북부 사람들을 위한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제공을 하겠다라는 이제 서울시의 목표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요. 여기에 거주 수요라든지 이 도시를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 있는 게 마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곡 같은 경우에 10만 일자리를 만들어 줬고요. 이 10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기반 사업이 교통편의 확충 그리고 상업시설을 이제 종상향 등을 통해서 이제 이쪽에 인프라를 구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곡 같은 경우에 많이 이제 수요가 늘어났고 지가도 많이 올랐죠. 창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8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에 따른 교통편 확충, GTX 신호선이라든지 KTX의 확충, 기본적인 이제 도로들의 또 더욱더 지하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확충 등을 이제 지금 창동 쪽으로 이제 밀집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사업이 진행되고 상권까지 인프라까지 이제 확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창동 같은 경우에는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곳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교통망과 관련된 부분들도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큰 호재거리를 누려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GTX C 노선과 관련된 부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 노선이 이곳에도 신설이 되면서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양하게 기대 효과를 또 누려보실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동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이오 메디컬 단지가 또 입주를 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계속해서 관심받고 있는 이 사업이 이곳에서 조성이 되며 함께 또 유동 인구도 풍부해지면서 지역적인 가치 상승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정보들 가장 중요한 정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통해서 매매가 임대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형성됐을까요? 네, 지금 창동 지역 3룸이고요. 지금 서울시에 이제 방 3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나보고자 한다면은 사실 4억대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청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요. 지금 4억 1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금액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는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 투자 금액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창동 역세권에 있다 보니까요. 월세 투자도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월세는 이제 보증금 5천에 월에 이제 110에서 120만 원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매매가 임대가는 시세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릴게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지역도 갈게요. 이번에는 마포구 망원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6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포구청역에서는 걸어서 5분이면 만나보실 수가 있네요. 시세는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부터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설명 들어볼게요. 네, 마포구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마포구 망원동은 전통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지금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직주 근접성과 인프라가 굉장히 확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 수요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꾸준한 집값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용산 개발 발표가 나면서 마포, 뭐 공덕이라든지 광창이라든지 옆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호재들이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 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점도 미루어서 짐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마포구 좀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변 개발에 가장 큰 호재를 받을 수 있는 게 마포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강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수변 개발을 이제 크게 좀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노후된 주택들이 많고요.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압박 또한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교통편이 굉장히 좋습니다. 3개의 노선이 교차해서 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2개의 노선이 지나면서 5개의 노선이 마포를 지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교통은 유동 인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 먼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를 꼼꼼히 또 봐야 되겠죠. 마포구 망원동만의 입지적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포구 망원동 입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이제 한강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6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합정역과 용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교통편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강 바로 위쪽으로 공원들이 즐비하게 지금 들어서 있는데 서울에서 사실 한강을 끼고 이렇게 넓은 공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는 좀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산 뉴타운, 가재현 뉴타운, 성상시형 재건축 이슈들을 보면은 굉장히 거주 지역이 발달이 되어 있죠. 거주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반증이고요. 상암 원무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각종 사무실뿐만 아니고 각 방송사들의 방송국들까지 들어와 있는 만큼 굉장히 업무지로 발달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 또한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포구청역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지금 오른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홍대거리 신촌상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대표적인 대학가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수변 중심 공간을 재편한다는 건데요. 문화 여가 업무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이제 재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수혜는 아마도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내부에서의 직주 근접성뿐만이 아니고요, 마곡이라든지 쥐벨리, 여의도, 국제 업무지구죠. 그리고 공덕 업무타운, 도심 상업 업무 지역까지 직주 근접성이 외부에서의 직주 근접성도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고요. 대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주거지를 잘 옮기지 않는 성향 때문에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수요와 직장인들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2030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임차 수요가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임차 수요에서 굉장히 탄탄한 지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 점 체크해서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역은 뭐 학군이 워낙에 탄탄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뭐 대학생 임대 수요 그리고 직장인 임대 수요까지 골고루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호재 누려보실 수 있는지 이것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마포구에는 상암이라는 지역 있죠. 근데 이 상암이요. 마포구는 전반적으로 거주라든지 상업, 업무, 뭐 삶의 질 인프라 등 전반적인 전통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프라들이 굉장히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요. 상암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이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지금 DMC몰 이 마포의 랜드마크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00층 규모의 업무시설, 문화 컨벤션 상업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오픈의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개의 노선이 오픈하는 시기랑 거의 맞물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먼저 강북 횡단선이 들어올 거고요. 청량리역부터 목동역까지 이어지는 강북 횡단선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인천 대장부터 홍대역까지 이어지는 서부광역철도 두 가지 노선이 이제 마포구에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3개의 노선이었던 노선이 5개의 노선으로 증설이 되면서 좀 유동인구가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구의 좀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사업이 이제 성산시형 재건축 이슈인데요.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요. 정비구역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3,700세대 대규모 단지가 5,000세대의 대단지로 변화할 예정인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재개발을 하면서는 일단은 3,700세대가 이제 이주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주변 지가도 같이 오르는 양상을 볼 수 있겠고요. 5,000세대로 이제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인프라가 더욱더 확충이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 지역이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이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 주변으로 이제 유효 수요도 분명히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주변 지가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추가적인 인프라, 신설되는 인프라들을 같이 그 주변 지역들도 누려볼 수 있다는 점도 마포구의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호재거리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매매가 임대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통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마포구 망원동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금액은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시세는 3억 8천만 원에서 4억으로 되어 있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포 지역은 굉장히 임차 수요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요. 전세 수요도 굉장히
깊은 지역이라서 이제 전세가가 많이 좀 높게 설정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매매가 임대가까지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부동산 고수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 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예약표 순위가 미리미리 연락 주셔서 예약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역시나 예약도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둘 테니까 혹시라도 놓치셨다면 편히 연락 주셔서 관련된 정보들 이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